네, 먼저 첫 세션을 맡은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좀 도발적인데요. GPT랑 브레인스토밍한 좋은 아이디어 왜 다음날이면 다 사라질까?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진행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완전히 입문자용 AI 툴 활용 위주이면서도 뭐 제가 전공하고 있는 사회과학을 포함한 뭔가 전 분야의 연구에 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제너럴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이나 좀더 다른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은 다른 강사님들이 진행해 주실 거라 제 거는 이제 보편적인 팁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꼭 끝까지 세미나 들어주시고요. 근데 이제 분야가 다 다르셔도 이건 한 번쯤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막 어느 날 갑자기 불 붙어가지고 GPT랑 연구 아이디어 막 나눴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그 대화 창 들어가면은 스크롤 압박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뭐라 그랬더라.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분 동안 그 좋은 아이디어를 안 사라지게 붙잡아서 정리하고 그걸 며칠치 쌓으면 논문 초안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흐름을 통째로 보여드릴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창한 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딱 챗 GPT랑 노션 AI 이 두 가지 툴만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논문 초안을 다들 많이 작성해 보셨겠지만, 오버리프 레이텍을 활용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재원이고요. 이력을 좀 보면은 좀 그럴듯한데, 사실 이 방법을 만든 이유는 정반대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려대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하고 곧 UCLA 경제학 박사과정 들어가는 학생이고요. 그 전에는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2년 정도 일했습니다. 근데 이런 데 있으면요. 아이디어가 매일 쏟아지는데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록들을 안 날려먹고 자산으로 바꿔보자. 이거에 좀 집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노하우를 제가 압축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익숙한 장면, 이거부터 다시 봅시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내가 뭐라 그랬지? 어제 GPT랑 대화할 때는 분명히 막 통찰이 터졌어요. 오, 이거다 싶은 게 막 몇 개씩 나왔죠. 근데 다음날 그 대화창을 다시 열면 스크롤은 끝도 없고 핵심이 어디 박혀 있는지는 도저히 못 찾겠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새 창을 열어서 다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 스크롤 압박을 견뎌내면서 대화를 다시 다 읽던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분명 대화는 엄청 많이 했는데 손에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럴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참고 이거를 다 하나씩 잡고 정리하고 누적하는 이 세 단계가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개를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개를 하나씩 뜯어보기 전에 이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할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GPT랑 그렇게 핑퐁으로 나눈 브레인스토밍 대화가 중간에 흩어지지만 않으면 이런 식으로 레이텍 논문 초안으로 이어져요. 화면 가운데 이 자리에 완성된 이제 초안이 보이실 텐데요. 어제 그 대화 한 조각이 며칠이 이렇게 쌓이고 나면 또 몇 달이 쌓이고 나면 논문의 뼈대로 딱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작 그 대화들이 이렇게 된다고 싶으실 텐데 오늘 그 흐름의 전부를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일부 조각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뭔지 오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잡기입니다. 좋은 문장 하나가 나왔을 때 그 순간에 그 문장을 붙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을 붙잡는 방법을 세이브 태그를 다는 방식을 저는 고안했는데 이 태그 다는 방식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태그가 달린 대화 로그를 전부 내보내기를 해서 다시 GPT에 넣거나 아니면 노션 AI 에이전트한테 줘서 그거를 정리하는 프롬프트 또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쌓인 프롬프트를 이제 논문 프로포절로 발전시키고 또 코딩을 하고 뭐 실험을 하거나 해서 그 실험 코딩 로그가 또 쌓이고 나면은 그게 누적이 돼서 이 정리 프롬프트와 정리된 내용과 코딩한 그 로그들이 전부 쌓여서 스켈레톤, 논문의 뼈대가 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하기 전에 생각을 하나 바꿔야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한 한 줄인데요. 이 문장이에요. 맥락은 만들어지는 순간에만 공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화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좋은 생각은 떠오른 바로 그 순간에 잡아야 공짜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가면 바로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통찰을 오늘 다시 복원하려면 똑같은 대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거나 아니면 다시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두 배, 집중력도 두 배 들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순간순간에 한 줄만 딱 잡아두면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나중에 정리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정리해 둔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좋은 대화랑 자산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대화를 한 게 그 자체로 자산이 아닌 거죠. 그게 세이브 태그를 달든 무슨 방식으로든 그거를 흩어지지 않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메모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조가 붙어야 비로소 쌓이는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요. 좋은 대화여도 구조가 없으면 그냥 흩어지는 메모로 남고요. 아무리 똑똑한 대화를 했어도 다음날이면 이걸 못 찾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구조를 한 겹만 딱 얹어요. 그러면 똑같은 대화가 논문 재료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이게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구조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꿀팁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형광펜을 칠하는 게 아니라 GPT한테 네가 좋은 문장 나오면 알아서 표시해 하고 시키는 겁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연구 대화를 시작할 때 맨 앞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검은 배경에 있는 프롬프트를 딱 한번 깔아둡니다. 이 프롬프트 A를 딱 깔아두면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지금부터 우리 대화에서 연구에 쓸만한 좋은 문장이 나오면 그 앞에 이런 형식으로 태그를 직접 붙여줘 하고 태그를 저는 이제 8가지 종류로 만들어 뒀습니다. 이 태그 역시 이제 연구자분들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규칙도 딱 2개만 박아둡니다. 이 8개만 써, 새로 만들지 마. 그리고 원문은 절대 바꾸지 마. 이렇게 깔아두면 이후부터 GPT가 답하면서 알아서 save data, 뭐 save concern, 뭐 save contribution 이런 식으로 표시를 다 문장 앞에 해줘요. 그럼 나중에는 뭐 GPT에서 save라는 말만 검색하면은 그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알아서 찾을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또 내보내기를 해서 다른 대화창에 넣으면 다시 정리를 하는 로그로 만들 수가 있겠죠. 해당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태그 8개를 딱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8개 태그를 만들었거든요. 동기, 기여, 연구 질문, 선행 연구, 데이터, 방법, 우려나 리스크, 다음 행동. 이 8개면 사실 연구 대화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게 다 분류가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래 한 줄이에요. 태그는 너무 만드는 건 좋지 않아요. 적게 대신 반복해서 쓰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뭐 모티베이션이라고 썼다가 모티베이션스라고 썼다가 뭐 동기라고 썼다가 이렇게 흩어지면 나중에 필터가 쪼개져서 검색이 완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태그 수로 일관되게 태그를 달도록 지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GPT가 태그 다는 화면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 화면입니다. 프롬프트 이렇게 하나 깔았을 뿐인데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요. 첨부한 논문들을 읽고 생각한 질문인데 저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나는 이런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박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GPT가 알아서 문장 앞에 뭐 save concern, save motivation 이런 것들을 붙여서 대답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기라는 요령이 자동화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잡는 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잡기만 하면 여전히 이 한 대화창 안에서 흩어져 있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정리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꿀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는 건데요. 이건 하루 대화치, 방금 우리가 대화한 내용을 통째로 내보내기를 해서 익스포트를 해서 복붙 한 번으로 로그 한 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프롬프트 B 별거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프롬프트 B인데요. 대화 다 끝나고 나면 이걸 복붙해서 이제 날짜, 주제, 핵심 아이디어, 연구 질문, 데이터, 넥스트 액션 이렇게 항목별로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오른쪽 빨간 박스예요. 이 세 줄. 대화에 없는 논문이나 사실은 새로 지어내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건 need to verify 검증 필요라고 반드시 표기를 해주고 세이브 문장은 원문 그대로 보존해. 이거 왜 박아두냐면요. 이게 없으면 GPT가 막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소위 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뭐 석사 과정이든 연구자에게 가장 무서운 게 그럴듯한 가짜 인용이에요. 그래서 이 한 줄이 로그를 믿을 수 있는 기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치면 결과물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크롤 압박이 심한 대화 창이 있겠죠. 이것들을 이제 노션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되는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중간에 넘어갔겠지만 세이브된 태그들이 있는 문장들은 그대로 원문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대화인데 이렇게 지저분한 스크롤이 30초 만에 깔끔한 로그 한 장으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마법은요, 이 로그가 하루를 넘어서 며칠, 몇 달로 쌓이기 시작할 때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전체 흐름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제 우리가 잡고 정리한 그 로그가 메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프로포절 연구계획서 초안으로 이어지고요. 뭐, 이거는 이제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계획서를 기반으로 실험 또는 코딩을 하게 되겠죠. 연구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제 이게 쌓이면 이 실험 코딩 로그가 또 쌓일 거고요. 그게 결국 4번 논문 초안의 메소드랑 리저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제 보면은 2번 프로포절이랑 3번 실험 로그 이 두 개는 오늘 다 못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번 흐름과 3번에서 4번 가는 흐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에서 4번 가기 전에 이제 꿀팁을 드리기 전에 좀 중요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로그들을 쌓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의 정체가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록이 결국 누적이 되냐 안 되냐는 거의 여기서 갈리는데요. 핵심 개념은 스키마는 곧 인터페이스다.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기록할 때 만드는 그 칸, 그걸 단순한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각 칸을 만들 때 이 칸은 나중에 어떤 작업이 읽어갈까? 이거를 먼저 역으로, 리버스로 생각을 하고 만들라는 거죠. 읽어갈 작업이 없는 칸은 아예 안 만들고요. 근데 이게 왜 누적의 핵심이냐? 칸이 매일매일 똑같아야 며칠치가 같은 모양으로 쌓이고, 그래야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칸이 들쑥날쑥하면 아무리 열심히 누적해도, 기록해도, 그게 누적이라는 게 안 돼요. 선을 잘못 그으면 둘 중 하나예요. 칸을 20개씩 만들어 놓고 매일 채우다가 이걸 지쳐 떨어지거나, 너무 대충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 찾거나, 그래서 기준은 딱 한 줄이죠. 이 필터로, 이 항목으로 이 데이터를 걸을 일이 있느냐? 걸을 일이 있으면 칸으로 만들고, 없으면 그냥 그 칸의 밑에 있는 본문에 두는 거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어떤 칸을 어떻게 잡을지 실제로 설계하는 방법은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인터페이스가 누적의 핵심이다라는 레슨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일관되게 잡아두면 그 다음은 거의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이 뭔지 한 문장으로 받고 갑시다. 이 문장입니다. 논문 쓰는 시간을 따로 잡지 마라. 매일의 기록이 초안으로 굳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어떻게 하죠? 아, 다음 주에 날 잡고 몰아서 써야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안 써져요. 백지 앞에서 저는 멍 때린 경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발상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매일 같은 인터페이스로 잡고 정리한 그 로그들이 사실 이미 초안의 재료예요. 우리가 뭐, 아까 세이브 태그 달았죠? 그거를 이제 프롬프트 하나에 돌려서 정리 로그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오늘 강의에선 다루지 않지만 실험하고 코딩하고 혹은 자료 조사를 하고 또 로그를 만들겠죠. 그런 것들을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만들었다면 칸이 매일 같았기 때문에 며칠치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논문을 새로 쓰는 게 아니라 같은 틀로 쌓여 있는 걸 굳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쌓은 게 내일의 한 문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굳히기를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그 아까 3번에서 4번 가는 스텝, 그 세 번째 꿀팁, 누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굳히기를 하려면 이런 식의 프롬프트 C가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누적 로그를 모아서 하나의 이제 로그로 또 다시 만드는 과정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논문 초안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강의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뼈대를 만드는 프롬프트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간단한 버전으로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프롬프트가 작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같은 인터페이스에 매일 같은 칸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칸이 일정하니까 GPT 입장에서는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 걸 모아서 옮겨 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아무리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뭐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고 뭐 없는 인용을 만들어내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로그로 만들어 놓은 탄탄한 기록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형식이 다 똑같다면 사실 AI가 그거에서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진짜 일은 이 누적하는 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인터페이스를 잘 잡아둔 그 며칠 동안 이미 다 해둔 거죠. 규칙도 그래서 똑같아요. 로그에 없는 분석은 지어내지 마. 불확실하면 검증 필요로. 그리고 마지막 별표 규칙, 갈아엎지 말고 갱신 보완만. 이것도 결국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매번 틀을 바꿔버리면 누적이 깨지니까요. 그래서 이 뼈대는 한 번 뽑고 버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일 정도 대화를 하고 이 뼈대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조금 섣불리 뽑은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화를 내일 또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를 써서 또 뼈대를 보완하고, 완전히 새로 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연구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쉽게 연구에 접근을 하고, 그거를 연구의 어떠한 루틴으로 가져갈 수 있는 쿼리들을 AI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프롬프트와 강의에서 공개할 인터페이스로 축적된 그 로그들로 논문 뼈대를 만드는 영상인데요. 뭐 지금까지 정리한 브레인스토밍 후에 정리한 로그부터 코딩 결과 정리한 로그들까지 전부 종합해서 뼈대로 만드는 프롬프트가 일부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 몇 번과 점검 몇 번이면 아까 처음 보여드린 그 레이텍 완전한 논문 초안이 완성되는 거겠죠. 그 자세한 연결고리들도 마찬가지로 강의에서 풀 예정이고요. 그럼 오늘 얘기한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한 번 더 그림으로 쫙 펼쳐볼게요. 이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장으로 합친 거예요. 흐름이 자동으로 흐르면 매일 그냥 작업하는, 연구하는 논문이 됩니다. 따라가 보면 대화를 먼저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세이브 탭으로 잡고 이걸 프롬프트로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거기서 이제 뼈대로 만드는 프롬프트가 있고 또 논문까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게요. 오늘 제가 드린 세 개, 잡기, 세이브 탭으로 잡기, 정리하기, 누적하기. 이건 흐름에서 정말 절반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오늘 다 드린 부분이고요.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 이 가운데 데이터베이스 쌓기, 그 인터페이스 맞추기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밑에서 받쳐줘야 흐름이 안 끊기고 자동으로 연구 과정이 전체적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짜느냐. 이게 화면에 여기가 강의라고 표시된 부분, 강의에서 같이 만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잡고 정리하고 며칠치를 누적해서 초안으로. 다시 한번 첫째 잡기 세이브 탭으로 좋은 문장 1개, 둘째 정리하기 정리 프롬프트로 하루 대화를 로그 1장, 셋째 누적 인터페이스만 잘 잡혀 있다면 며칠치를 로그 논문 초안으로. 그리고 이거 다 API나 뭐 주피터, 뭐 클로드 코드 물론 다 좋은 도구들이지만 제가 하는 거는 입문자용에 해당이 돼서 챗 GPT랑 노션 AI만 있으면 오늘 바로 집에서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의생명 시스템 정보학과 석박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대학원생 김한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의료 도메인에서의 그 대형 언어 모델 활용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번 강의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들도 이런 AI들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 활동에 그 AI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에 좀 포커싱을 맞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요즘 핫한 이제 LLM 위키라는 것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LLM 위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안드레 카파시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것인데요. 이 안드레 카파시는 이제 그 오픈 AI, 챗GPT 오픈 AI의 창업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오픈 AI에서 활동을 하다가 테슬라로 이직을 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다시 또 오픈 AI로 왔다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제 그 클로드 만든 회사죠. 그 엔트로픽에서 이제 일을 한다고 네, 들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큰 빅테크 기업들에 이렇게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특징이 또 그 요즘 뭐 비개발자들도 이렇게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로 다들 그 코딩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사람도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 올해에는 이 LLM 위키라는 개념을 또 다시 공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이렇게 이끌었는데요. 어, 네. 그러면은 이 LLM 위키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AI들, 그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AI들을 사용해서 문서들을 좀 다루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파일들을 다 업로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면은 이제 그 AI가 그 중에서 관련 있는 부분을 찾아서 답을 만들어줍니다. 요즘 이제 뭐 챗GPT 말고도 그 구글의 노트북 LM이나 이런 거 사용해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네, 그런 각종 모든 파일들을 다 이제 한 곳에 다 모아두고 거기서 질문하면은 거기서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답을 찾아주죠. 근데 이런 이제 예전에 이런 레그 시스템 방식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어, 이제 모델이 다시 또 이제 문서들 중에서 관련 있는 부분을 다시 또 검색을 하고, 거기서 또 다시 추론을 하고, 이것들을 매 질문마다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똑같은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하다 보면 가끔씩 뭔가 내가 원하는 답이 한 문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서들 간에 이제 복잡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에 대해서 그걸 여러 문서들 다 종합해서 추론을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질문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추론을 이제 매번 똑같이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LLM 위키가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이제 LLM 위키라는 개념을 만든 거고, 이 LLM 위키의 특히 큰 특징이, 이제 그 질문을, 일단 먼저 우리가 올린 그 데이터들을 이제 AI가 직접 본인의 위키 베이스로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를 기반으로 질문을 할 때마다 그 본 문서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AI가 만들었던 위키에서 이제 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그렇게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과 거기 추후 계속 업로드하는 문서들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 위키를 유지보수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 그 연구자 본인이랑 그리고 AI가 함께 이렇게 발전시킨 지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LLM 위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LLM 위키의 구조에 대해서 빠르게 보고 넘어가자면은 먼저 사람이 이 로우 소스라는 폴더에다가 각종 원본 소스들을 그대로 넣습니다. 뭐 논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글일 수도 있고, 뭐 문서들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다 여기다 넣었고요. 그러면 이제 AI가 이걸 기반으로 스스로 이 위키를 만듭니다. 이제 뭐 이 로우 소스에 있던 문서들을 직접 요약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그 한 문서 안에 여러 주제가 들어가 있을 때는 또 그 세부 주제들로 각 주제마다 문서를 쪼개서 또 넣어주고 또 관련 있는 문서들끼리 본인이 스스로 연결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위키에 대한 이제 또 세부적인 항목들로는 이제 오른쪽에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두긴 했는데 반드시 이걸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카파시가 이 LLM 위키를 만들면서 그 문서에다가 한 말이 이제 카파시 본인은 큰 LLM 위키에 큰 철학만을 이제 제시를 한 거고 이제 구체적인 구현들은 각자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문서들에 있던 예시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로우 소스에다가 올렸던 문서들에 대한 이제 요약 버전일 테고 요약 버전들이고요. 그리고 엔티티는 이제 특정 대상 뭐 사람이나 어 제가 이제 인공지능 쪽 하다 보니까 이제 떠오르는 개념들이 이런 것들인데 뭐 모델, 데이터셋 이러한 이제 특정 대상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컨셉의 경우에는 이제 문서들로부터 뽑을 수 있는 핵심 컨셉들, 핵심 개념들 또는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용어들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또 정리를 해서 문서화합니다. 그 외에도 뭐 문서들을 비교하는 컴패리슨이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문서들을 종합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그런 신테시스 같은 경우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전체 지식 베이스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을 보여주는 오버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키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럼 전체적인 위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AI한테 알려주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그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 코덱스 이런 거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클로드.md 파일이나 이런 거 보셨을 텐데 네, 그런 파일로 이제 AI한테 가이드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체 모든 문서들에 대한 인덱스 파일이나 아니면은 그동안의 변경사항들에 대한 로그 파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위키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이 위키한테 AI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그 명령어가 있는데 먼저 이 인제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우 폴더에다가 문서들을 넣고 이 인제스트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AI가 그 로우 소스로부터 위키를 만들도록 시키는 명령어고요. 그렇게 이제 위키가 만들어지면은 이 쿼리 명령을 통해서 그 위키로부터 이제 우리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쿼리의 특징이, 만약에 우리가 좋은 질문과 답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충분히 추후에도 참고할 만한 이제 그러한 내용의 경우에는 또다시 그게 위키에다 업데이트 돼가지고, 네, 추후에도 AI가 계속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위키의 헬스 테크 목적인데요. 어, 단기간 동안에 이런 문서들이 쌓여가고, 그리고 위키도 그만큼 더 확장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업로드했던 문서와 그리고 새로운 문서 간에 좀 모순되는 지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문서 간에 뭐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LM 위키 개념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좀 이제 그래서 실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네, 좀 이렇게 화면 확대를 했는데 혹시라도 잘 안 보이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LLM 위키라고 이게 카파스가 작성한 그 문서인데요. 이거를 기반으로 그냥 AI한테 이거 참고해서 LLM 위키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이렇게 제 옵시디언에 코덱스를 실행을 했고, 참고로 이제 옵시디언이랑 그 코덱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강의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 세미나에서는 그냥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냥 여기다가 그 AI한테 이거 참고해서 LLM 위키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되는 건데 실제 만드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서 지금 세미나에서는 그냥 이미 만들어진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로우 폴더랑 위키 폴더가 이렇게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위키 안에 하위 구조들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이 로우 폴더에다가 원하는 그 문서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연구 또는 뭐 꼭 연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특정 주제에 대한 문서들 여기다 모아두면 되는 거예요. 이제 원본 그대로 모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논문도 하나 넣어봤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코덱스한테 그 뭐 특정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다시 여기다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로우 폴더에 넣었을 때, 네, 이렇게 로우 폴더에 넣었을 때, 이것도 이제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덱스의 스킬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인제스트라는 것을 따로 스킬로 만든 것이고요. 그냥 인제스트 이 스킬만 바로 실행을 하면은 이 로우에 있는 파일들을 이 위키에다가 스스로 인제스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각종 위키 문서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서에서만 넣었는데, 이 소스에다가 각 문서에 대한 요약본들을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각종 개념들, 이 두 소스 문서들로부터 파악할 수 있던 개념들, 뭐 클리니컬 리즈닝 트리츠라는 개념도 이제 정리를 해주었고, 그리고 LLM 어시스트,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 뭐 임상 의사 결정, 뭐 이런 개념들도 정리를 해주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종합해서 종합해서 새로운 지식과 관련된 문서들로 정리를 해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LLM 이렇게 큰 특징이고,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어, 커리를 날 수가 허리를 날릴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엔티티라고 하면 이 에이밍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구글에서 만든 의료 도메인을 위한 이제 AI 시스템인데 뭐 이 에이미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달라 또는 에이미 아니면은 뭐 이 에이미의 음 이렇게 에이미가 가질 수 있는 AI다 보니까 AI가 가질 수 있는 이제 포텐셜 스트레스에 대해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 위키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답변이 오는 동안 이제 사실 이 강의에서는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위키를 만들었고 뭐 흔히 이제 옵시디언이라고 하면은 큰 특징인 이 그래프 뷰로 뭐 이렇게 문서들이 연결된 것도 다 보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걸 이렇게 막상 LLM 위키를 하다 보면은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라는 그런 의문점이 딱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만 봐도 뭐가 문서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로 문서를 두 개만 넣었을 뿐이지 만약에 이게 연구를 확장을 하면서 뭐 몇십 개에서 이제 100개가 넘어가는 문서를 넣게 되다 보면은 이게 매우 이러한 관련된 기록들이 넘쳐나겠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 그래프 뷰라는 걸 봐도 이게 뭐가 뭐끼리 연결된 건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AI가 만든 문서들도 이제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그럼 내가 무엇을 읽어야 될지, 그런 것도 사실 좀 이제 의문이 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은 LLM 위키는 우리가 단순히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AI한테 질문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렇게 만들어두고, 아, 그럼 연구자를 위한 위키는 따로 이제 변형을 해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리서치 위키라는 좀 개념을 따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답변이 와가지고 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쿼리라는 것을 사용을 할 때 특징이 질문을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참 이제 추후에도 계속 참고할 만한 질문이라면은 AI가 스스로 업데이트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보시면 제가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문서를 새로 만들어줬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아까와 다른 문서가 이제 제가 질문했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키를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거고 AI와 계속 함께 지식을 쌓아 나가면서 나만의 이제 내 연구 주제에 딱 핏한 그런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내가 보기 힘든데 그럼 내가 보기 위한 그런 노트 기록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LLM 위키는 그대로 가져가되 리서치 위키라는 것을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근데 특징이 이제 리서치 위키는 우리 사람을 위한 거, 그리고 에이전트 위키, 여기서 이제 LLM 위키랑 동일한 건데 이 에이전트 위키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위한 위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 리서치 위키는 크게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이 로랑 이 에이전트 위키 같은 경우에는 LLM 위키에서 했던 그 로와 위키 폴더와 동일합니다. 기존의 LLM 위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여기 구체적으로 추가로 이제 이 두 가지 폴더가 추가가 된 것인데요. 이 데일리 노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 그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회의록도 작성을 해야 될 테고 매일매일 연구를 하면서 오늘의 기록도 뭐 작성을 하게 될 테고 어, 스스로의 이제 연구 일지들을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연구 일지들을 이 데일리 노트에다 모아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서치 위키는 이제 이 데일리 노트를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쌓이는 연구 일지들을 하나의 종합된 그 연구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구 일지만 그 데일리로 작성을 하면은 그 우리 연구에 대한 큰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그 큰 그림을 이제 여기 리서치 위키에다가 정리를 해주는 것이고 이 리서치 위키도 기본적으로 AI가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되 우리 사람이 함께 검토를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다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그래서 이 overview라는 이제 폴더 아래 그 데일리 노트를 기반으로 전체 연구 그림을 넣게 되고 그리고 이 decisio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어 따로 이제 또 여기다 그 정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지? 라고 다시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뭐 논문 쓰다 보면은 이제 리뷰어가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 그때 왜 그랬지라고 이제 바로바로 다시 또 찾아볼 수 있도록 이제 디시전스 폴더를 만들었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미해결된 어떻게 할지 완벽하게 정하지 못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픈 퀘스천스로 또 따로 정리를 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리서치 위키 구조를 만들어서 실제 이것도 예시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최근에 사이드로 좀 진행을 했던 연구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딜리리움 프로젝션,
병원에서의 환자들의 선망을 예측을 하는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래서 실제로 작성했던 노트들을 좀 가져와 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일리 노트 이 폴더 아래다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의 그 연구 기록들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AI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진짜 내가 연구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기록들인 거죠. 연구 일지들. 따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그냥 매일매일 생각나는 대로 정리하는 기록들이고요.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 저희 리서치 위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제 강의에서는 이러한 그 리서치 위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음 참고로 이렇게 강의에서는 이러한 그 복잡한 그 AI 위키랑 그리고 리서치 위키를 만들기 위한 명령어를 또 이렇게 바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리서치 위키 이닛이라는 명령 하나만 내리면은 이 모든 구조가 한 번에 생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일리 노트를 기반으로 똑같이 이 아까 LN 위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리서치 위키에다가 이 리서치 위키 이닛 명령을 내려주면은 이 데일리 노트를 기반으로 이 리서치 위키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각종 예시 문서들을 보시면은 실제로 전체 오버뷰, 우리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각종 세부적인 문서들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저희 LLM 위키에서처럼 AI가 스스로 말을 지어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데일리 노트에서 그 우리 우리의 언어로 작성했던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 마치 내가 작성한 그 노트인 마냥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결국 궁극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 AI의 자동화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냐. 이게 우리가 결국엔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만든 문서인데 이런 문서들을 AI가 자동화했을 때 내가 따라갈 수 있겠냐.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이 리서치 위키를 만든 것인데요. 이때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어, 이제 코딩 같은 걸 해보신 분이거나 아니면 분이시라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Git이라는 게 있죠. Git이라고 Git이라고 해가지고 그 파일들의 버전 관리를 위한 네,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옵시디언의 Git을 위한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플러그인을 기반으로 네, 플러그인을 기반으로 내 문서의 변경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실제로 이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 하나만큼은 실제로 여기서 시연을 해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구 문서를 보시면은 이제 이 연구에서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환자 포함 기준으로 보시면 72시간 동안 그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72시간 이상 입원했던 환자들만 포함을 했을 때의 데이터 수를 이렇게 결과를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72시간이라는 기준보다는 다른 기준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여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데일리 노트로 기록을 해서 데일리 노트에다 이렇게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똑같이 인제스트를 해서 이렇게 인제스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기록을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이 문서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이제 생성되는 것 보고 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사실 강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긴 하는데, 이 LLM 위키의 단점이 사실 시간이 조금 이렇게 걸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방대한 문서에서 문서들 간의 연결을 찾고, 또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면은 무엇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또 본인이 파악하고 하면서 그런 이렇게 인제스트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AI한테 문서 인제스트를 시켜놓고, 이제 우리는 다른 업무를 좀 하러 가면은 되겠습니다. 네, 벌써 어느 정도 문서가 업데이트 됐네요. 보면은, 그러면 실제로, 네,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72시간에서 24시간이라는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 깃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냐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한테 모든 걸 자동으로 시키다 보면은 도대체 어디가 바뀐 거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데 이 깃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게 수정 전 그리고 오른쪽에 수정 후의 기록을 이렇게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 전에는 원래 분명히 72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업데이트한 데일리 노츠를 기반으로 이렇게 24시간으로 수정을 해주고 그때 결과도 또한 이렇게 함께 업데이트를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외 문서들에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무엇이 수정된 건지 읽어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업데이트가 되었거나 하면은 그때는 내가 함께 조금씩 수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24시간으로 완화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텍스트를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어, 옵시디언, 그리고 코덱스, 그리고 여기서 이제 Git,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나의 연구 노트를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는 그러한, 전체 과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했고요. 뭔가 짧은 시간에 이제 이 모든 걸 다 보여드리고자 해서, 자세한 설명이 많이 생략이 되었는데요.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